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삼국인물 열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랑과 죽음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커플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인데요. 호동왕자는 고구려 세 번째 왕인 대무신앙의 아들이에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대무신앙조를 보면 대무신앙 15년, 서기 32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여름 4월에 왕자 호동이 옥저에서 유람을 하다가 낙랑왕 체리와 만난 거죠. 낙랑왕이 보고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대가 어찌 북국 신앙의 아들이 아니리요. 북국이라고 얘기하면 고구려를 북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낙랑국은 남쪽에 있다. 이런 얘기죠. 낙랑왕 체리가 이 고구려를 어쨌든 고구려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 호동이를 데리고 낙랑국으로 가서 사이로 삼은 거예요. 이 호동이 유람을 갔다는 옥저는 기원전 2세기부터 56년까지 함경도 동해안에 있었다가 고구려에 정복된 나라고요. 요거는 1세기 고구려 지도인데 뭐 학제에 따라서 워낙 말이 많아서 요거는 그냥 가장 많이 일반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호동이 고구려에 와서 남몰래 아내에게 사랑을 보내서 이제 이런 일을 시킨 거죠. 너네 나라에 무계고에 가서 나팔과 북을 찢어라. 그럼 내가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면서 거의 협박, 이건 정말 협박인데 옛날부터 낙랑에는 북과 나팔이 있었는데 적병이 오면 저절로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망가뜨리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최 씨의 딸이 이제 낙랑국의 공주니까 낙랑공주라고 부르는 거고 이름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 나라가 망할 줄도 모르고 무기고에 가가지고 북을 찍고 나팔의 입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호동이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죠. 근데 북과 나팔이 불지 않으니까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군사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는 자기 딸을 죽이고 체리 왕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설에 낙랑을 없애기 위해서 청혼하고 그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은 후에 그녀를 본국에 보내어 병기를 부수게 하였다는 설도 있다. 결론은 같지만 과정이 전혀 다르죠. 아마도 이게 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낙랑, 유, 고각. 낙랑에는 고와 각이 있었다. 고는 북이고 각은 뿔인데 뿔로 만든 나팔이죠. 약유적병. 만약 적병이 오면 즉 자명, 스스로 울었다. 그래서 이제 자명고라는 말이 나온 거죠. 최리는 이 고각 불명, 고와 각이 울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았다. 아병, 여기서 아병이라고 하면 고구려 병사고요. 엄지성아 몰래 성 밑에 이르렀어요. 그런 연후에야 지 고각해파, 고와 각이 모두 망가진 것을 알았다. 수살 여자 추랑. 그래서 딸내미를 죽이고 항복했다. 이 체리 왕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어쨌든 낙랑 공주는 죽었죠. 아버지 손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해 겨울 11월에 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이 왕자 호동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낙랑공주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호동은 임금의 둘째 왕비의 아들이에요. 얼굴이 아름답고 고와서 임금이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호동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그런데 첫째 왕비가 호동의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자가 될 것을 아무튼 자기 아들이 태자가 못 될까 해서 이제 임금에게 참소를 한 거죠. 호동은 저에게 무례하게 하고 잘못 음행하려고 한다. 아니 엄마 뻘인데 엄마 뻘은 어쨌든 엄마죠. 엄마는 엄마잖아요. 임금이 믿질 않았죠. 그런데 이 첫째 왕비가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왕이 이제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호종에게 네가 행실을 어떻게 잘못했으면 이러면서 죄를 지려고 하니까 호종이 아니 해명도 하지 않고 칼에 엎어져 자결을 했다는 거예요. 아, 호동 왕자의 낙랑공주의 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른 호동의 입장에서 뭐 자기도 할 말이 좀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그 사가 인제 김부식 같은 사람들 고려시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제 적으면서도 기가 막혔나 봐요. 아무튼 "호동에 대해서 이것은 효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비판하는 글을 막 써 놨더라고요. 대무신앙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호동이 죽었는데 12월에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왕비에서 난 아들 해우를 태자로 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임금이 낙랑을 습격해서 멸망시켰다. 아마 그전에는 좀 남아 있었는지. 그런데 대부신앙 27년에 이번에는 한나라 강무제가 바다를 건너서 병사를 보내서 낙랑을 정벌하고 군현을 만들었다. 이런 기사가 이 삼국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여기서 살수는 우리가 이제 후대는 청천강이라는데 이때는 대동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삼국사의 기록 자체가 사실은 중국 사설을 기반한 거여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죠. 한나라라고 하면 이제 유방이 세운 나라인데 왕망이 중간에 이제 외척인 왕망이 자기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눠지는데 처음에 썼던 것은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전한, 서한 이렇게 부르고 나중에 이제 기원 후에 왕망 이후에 다시 복구된 한나라는 후한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한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조선을 멸망시킨 그 유명한 한무제, 이제 전한의 7대 황제죠. 황제인데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하고 4개의 군을 설치했다. 이제 이게 한사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종래 이제 학교에서는 교과서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사군의 위치는 이러이러하다, 이러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낙랑군이 평양에 위치했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최리의 낙랑국하고 한사군이 설치한, 그러니까 한무제가 설치했다거나 한사군은 과연 같은가 다른가? 아니, 기원전에 설치한 것이 100년이 넘어가도록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설이 하나, 그 의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낙랑군의 위치가 틀렸다. 이미 한무제 때 설치한 낙랑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군은 요소 지역에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에 있던 게 절대로 아니다. 이제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들은 온달과 평강공주. 온달은 고구려 평원왕 때 실제 인물이에요. 삼국사기 열전의 온달전을 보면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근데 평강왕은 이제 평원왕이 다른 이름이에요. 용모는 좀 그렇지만 마음씨는 항상 빛이 나요.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옷도 그냥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죠. 근데 평강왕의 어린 딸이 아니 울보공주예요. 그러니까 이때 왕이 놀리면서 네가 맨날 우니까 너는 틀림없이 사대부의 아내가 못 되고 바보 온달한테나 시집가겠다. 왕이 맨날 이런 말을 한 거죠. 원문을 보면 왕희환 왕이 놀려서 말하기를 이제 너 여자죠. 너가 항상 울어서 내 귀에 있어. 너가 항상 너의 울음이 내 귀에 남아 있어. 장필 부득이 사대부처. 자라서 반드시 사대부의 처가 되지 못할 것이야. 당 귀지우 온달에게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는 게 마땅하다. 왕명제 항상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평강공주도 평강왕의 딸이어서 평강공주예요. 아까 낙랑공주는 낙랑국의 공주여서 낙랑공주고 이름이 안 전해요. 근데 울보는 울보인데 고집쟁이일 수도 있는 거죠. 고집센 떼쟁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어쨌든 예쁜 딸이 16살이 됐어요. 2816. 왕이 딸을 상부고씨한테 시집 보내려고 했어요. 그때 공주가 왕에게 말하는 거죠. 대왕 상어. 대왕이 항상 말씀하셨죠. 너 필위 온달지부. 너 반드시 온달의 부인이 될 것이야. 금하고 개 전원후와. 아니 근데 이제 와서 어째서 전내 말을 고치십니까? 필부유 불욕시건. 필부도 시건을 하지 않는데 어찌해서 지존께서 그러십니까? 이르기를 예부터 이르기를 왕자 무희연이라. 왕이 되는 자는 희연이 없다. 농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 대왕지명. 이제 대왕의 명은 잘못됐습니다. 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받들 수 없습니다.
또 왕이 노에서 말하죠. 여 부종, 아유, 네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 그 부득이 오냐, 너 내 딸이 아니다. 안영동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없어. 의종 여소적을 너 네가 편한 대로 가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이 아버지와 딸이 이제 부딪혀서 공주가 집을 나와요. 나오는데 16살짜리 공주가 맨몸으로 나오는데 혼자서 길을 떠나는데 그냥 안 떠나고 옷 속에 보석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걸고 걸 수 있는 걸 최대한 걸고 16살짜리가 길을 떠났죠. 물어물어 온달의 집을 찾아가서 눈먼 노모를 보고 인사를 하고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더니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산에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근데 한참 됐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올 거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성질이 급한 공주님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산으로 온달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온달이 이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밤새 그 문 밖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와서 공주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공주가 그 가지고 온 금팔찌를 팔아서 밭과 집, 노비, 소말 이렇게 다 필요한 거 다 사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다 갖춰요. 그리고 남편을 교육시키는 거죠. 근데 말을 이제 사오라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말을 살 때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나라에서 키우던 말을 사라. 훈련된 말을 사라. 그래야지 필요한 데 쓸 수가 있으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고구려에서 해마다 봄 3월 3일 날 낭낭 언덕이 여기 또 낭낭이 나오죠. 사냥을 해서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이제 왕이 신하들과 함께 나가는데 온달도 개인 자격으로 여기서 참가한 거예요. 그랬는데 항상 앞장서서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았어요. 왕이 이름을 묻고는 이상하다. 얘가 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후주의 무제가 이때 이제 수나라가 아직 통일하기 직전이에요. 그 전에 있던 게 후주라고도 하고 북주라고도 하는데 고구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온달이 공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이 왕이 내 사위다라고 영접을 하면서 이제 벼슬을 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평강왕이 돌아가시고 이 영왕왕이 즉위를 하면서 온달이 왕에게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죠. 신라가 우리 한수 이북의 땅을 차지해서 9년을 삼으니 너무나 한스럽다. 자기가 그것을 찾아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수라고 하면 한강이죠. 온달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림령과 중령 서쪽의 땅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 원문은 임행서활. 그 행차임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계리편 중령이서 계리편과 중령 서쪽의 땅을 불교와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면 즉 불받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제 맹세를 해요. 그런데 계리편과 중령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지도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지도인데 한강이에요. 지금 한강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죠. 그래서 이 남한강의 그 상류 지역의 충주예요. 여기 맨 끝점에 여기 지금 충주가 있어요. 요거는 아까 지도의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남한강 끝에 지금 여기 충주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백두대간이에요. 우리가 태백산맥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경상도죠. 낙동강 유역이에요. 한강과 낙동강이 연결되는 지점. 바로 여기죠. 지금 보시면 이거 한강자락이에요. 충주 여기 남한강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지금 낙동강이에요. 가은 문경 위에 조령 보이시죠? 조령이 문경세제잖아요. 근데 문경세제는 고려시대 고려초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신라 때는 조령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령이 쓰이지 않았고 저 월악산 자락에 있는 게 계리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제라고 되어 있는 곳이요. 그리고 더 동쪽으로 보면 풍기 위쪽에는 중령. 그래서 계리편과 중령 서쪽의 땅이라고 하면 그 북쪽에 있는 한강 유역을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그 중령 위쪽에 단양도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떠나가서 아단성 밑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전투를 하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관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공주님이 부른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고구려 평양성 때죠. 평양에서 공주님이 왔어요.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대요.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됐으니 돌아갑시다. 그제서야 관이 움직였고 이제 대왕이 이를 듣고 비탕에 하였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온달이 사망했다고 하는 전사했다는 아단성이 어디인가? 현재의 충북 단양에 온달산성이 있어요. 온달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월악산 계림령 입구에 미륵리사지라고 하는 절터가 있는데 거기에 온달의 공깃돌이라고 하는 또 커다란 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길까 저길까 단양일까 온달산성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이 바로 아단성일까 라고 하는 추측과 하나는 아단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차산과 비슷해서 그 서울과 구리 경계에 있는 그래서 이제 아차산성이다 이제 이런 견해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어디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단양 온달산성의 모습인데요. 고구려식 축성 방식이에요. 높은 산에 가파른 성벽을 쌓았고요.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온달산성이 아단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주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과연 내려왔을까? 내려올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차성 쪽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덕여왕과 직위. 선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이죠. 27대 왕이고요. 이 삼국유사 왕력조에 성골 남자가 이제 최초의 여왕인데 그 전에 국왕들은 다 성골이었는데 성골 남자가 다 없어져서 성골 여자인 이 선덕이 덕만공주가 왕이 됐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자세한 기록은 사실 삼국유사에는 아주 짤막한 부분만 있고 이 대동운부 군옥이라고 해서 16세기에 쓰여진 책에 나오는 거예요. 직위는 신라 활리의 사람이다. 근데 선덕여왕을 너무 사랑했대요. 그런데 선덕여왕이 사찰에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대동군부운옥에는 직위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제 듣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두 가지 예설들이 있는데 근데 왕이 이제 행사를 하는 동안 그 돌탑 아래 석탑에서 이제 밑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왕이 행사를 끝내고 나오다가 잠이 든 것을 보고는 직위의 가슴에 팔찌를 주고는 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직위가 잠에서 깨서는 이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가 그 마음속에 심화가 불이 일어서 그 탑을 다 둘러싸서 탑을 태우고 자기는 불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술사들에게 명해서 다음 같은 주사를 짓겠다는 거죠. 직위의 심중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몸을 태우고 불의 신으로 변했다. 푸른 바다 밖으로 흘러들어가 이제 다시는 보이거나 가까이 하느리 라고 하는 글을 써서 그 화재를 막는 부적으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삼국유사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석해공이라고 스님 해공이죠. 되게 이제 영험한 스님인데 행적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해공 스님이 어느 날 그 새끼를 꼬아서 영묘사라는 절에 가서 금당과 그 당시에 다 목조 건축물이잖아요. 그 건물마다 다 이렇게 새끼를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담당자한테 3일 후에 풀어라. 근데 이상하면서도 이제 이상하게 엮이면서도 그걸 이제 따라서 그냥 지키고 있었더니 3일 되던 날 선덕여왕이 가마를 타고 절에 왔는데 그날 직위의 가슴에 불이 나서 그 탑을 태웠지만 오직 줄을 묶은 곳만은 멀쩡하게 됐다. 이런 기록이 있었던 거죠. 이 영묘사라고 추측되는 곳에서 나온 수막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얼굴무늬 수막새예요. 경주의 상징이기도 한. 그래서 직위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